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출을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사각형과 원형 툴 그리고 영역의 추가, 뭐 빼기, 교집합 이런 걸 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올감이란 것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선택을 할 때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는 이게 탁탁 붙게끔 되었지만 아주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장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빠른 선택 도구고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만 추출을 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 과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파일을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펜 툴 같은 걸로 응용을 많이 해 줬어요. 펜 툴에서 이 펜 도구 같은 경우는 내가 펜을 활용을 해서 추출을 다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번거로워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선택을 대략 해 주고 처음과 끝이 만나면 다 인제 패스가 이렇게 다 색이 칠해진 것처럼 닫힌 패스로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가 지금 만들어 준 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영역화해서 이거를 내가 뭐 가지고 오든 이제 고런 작업들을 해 줬어요. 자, 컨트롤 D 눌러 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은 펜 툴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거 중에서 이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뭔가 좀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는 있긴 해요. 그럼 제가 일단은 먼저 선택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자, 했지만 색상 차가 이렇게 좀 확연하지 않은 것들은 이런 경계 부분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Alt 키를 누르고 다시 빼줄 수도 있겠죠. 자, Alt 키 누르고 빼줬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정확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어떻게 더 보정을 해 주느냐. 어떤 게 있냐면, 자, 마스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 자, 마스크 모드는요, 툴박스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빠른 마스크 모드로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 볼게요. 자, 마스크 모드로 편집을 해 주면, 자, 내가 추출하고 싶은 부분을 블랙과 화이트로 칠을 해서 영역을 더 추가하거나 빼줄 수가 있어요. 자, 마스크 모드로 설정을 해지해 주면 선택이 되어져 있는 부분만 마스크 모드로 들어갔을 때 지금 화이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자, 블랙과 화이트를 통해서 자, 브러쉬로 한번 칠을 해볼 건데요. 자, 브러쉬를 기본 브러쉬로 선택을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지금 이 부분을 더 칠을 해줄 거예요. 칠을 해 주면, 블랙으로 칠을 해 주면, 자, 컨트롤 Z. 블랙으로 칠을 해 주면요, 선택이 된 것처럼 아예 지금 발경해 있는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칠이 돼요. 반면에 흰색으로 칠을 해 주면요,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자, 컨트롤 Z 눌러서 음. 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다시 검은색으로, 그러면 내가 다시 검은색으로 칠을 해준 부분은 다시 선택된 영역에서의 영역 그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크기를 내가 줄여 주고 싶은데 수시로 내가 여기서 크기를 줄이는 게 좀 불편해요. 자, 그럴 때는 엔터 위에 보면은 그 가로가 있어요, 가로. 가로가 여기 보면은 대가로, 이쪽 가로. 자,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은 17 이지만 엔터 위에 가로 중에서 제가 왼쪽 가로로 눌러 주면은 브러쉬의 사이즈가 작게, 오른쪽 가로로 눌러 주면은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고요. 자, 알파벳 X를 눌러 주면은 바뀌어져요. 다시 X. 그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수시로 칠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또 인제 수정하는 것 중에 또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제가 인제 검은색으로 칠을 해 주는데
부드러운 브러쉬로 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부드러운 브러쉬. 그러면 내가 사이즈를 좀 작게 해 주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되면은 경계 부분을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어떤 부분은 쪼금 부드럽게 처리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제가 지금 마스크 모드라는 걸 통해서 뭔가 지금 추출을 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은 경계가 조금 부드럽고 어떤 부분은 경계가 선명하다. 그럴 때 제가 이 브러쉬로 칠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뭐 부분적으로는 부드럽게 부분적으로는 선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마스크 모드로 색을 칠하는 걸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인제 그러면 다 대략 지금 작업을 했는데 다시 마스크 모드를 해지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컨트롤 Z.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지금 합성한 걸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은 좀 부드럽게 추출이 됐고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추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렇게 내려주면 자 요 부분이 차이가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내가 추출을 하다 보면 요런 경계 부분이 쪼끔 1 픽셀씩 약간 안쪽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레이어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매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매트에는 언저리 제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나는 한 1 픽셀만 이 경계 부분을 지우겠다. 자 1 눌러 주고 확인 눌러 주면은 나머지 1 픽셀이 비교적 깔끔하게 되고요. '아 나는 이거 말고 여기 경계가 너무 거칠어서 경계 부분을 쪼끔 부드럽게 처리를 해 주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게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선택한 거를 경계를 쪼금 부드럽게 수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경계를 부드럽게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네 경계를 부드럽게 수정하기 위해서 자 선택에서 수정해 보면 경계 부분을 약간의 부드러운 처리에 패더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경계의 값을 적게 줄 거예요. 1이 적지만 이거보다 더 적게 0.5 정도? 0.5로 해서 캔버스 테두리의 효과를 좀 약간 줄 거예요. 자 확인 눌렀어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인제 그러면 자 선명하게 갖고 온 것하고 경계를 한 0.5 정도 약간의 패더값 준 거하고는 경계가 좀 달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가장자리 제거 한번 해 볼게요, 1 픽셀 정도. 그러면 자 레이어에서 자 매트 언저리 제거 눌러서 1 픽셀만 제가 경계를 정리를 해 주면 여기 앞에 가져왔던 강아지보다는 쪼끔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저는 그렇게 해서 쪼금 더 부드럽게 처리된 걸로 해서 합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강아지는 제가 눈 가려서 안 보이는 걸로 해 주고요. 자 그랬더니 훨씬 더 부드러운 경계로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은 쪼금 더 부드럽게 어느 부분은 쪼금 더 선명하게 어 추출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스크라는 모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출할 때 활용하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뭔가 선택하는 기능은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하는 요 툴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활용했던 펜 툴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마스크로 적용을 해서 색으로 마스크 적용을 해서 색으로 선택을 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 여기 아이는 선택을 바지만 해서 컨트롤 U 눌러서 색을 내가 원하는 다른 색으로 바꿔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강아지를 합성을 해서 이렇게 완성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자, 파일에서 자, 4번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다가 자, 요 파일은 마스크 적용이라고 할게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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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적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마스크 기법을 활용을 해서 뭔가 추출을 했기 때문에 요 할 이름 보면서 이때 어떤 기법을 활용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JPG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할 넘어가고요. 이 원본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되게 이제 중요한 기능인데요. 머리카락 추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사람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먼저 이 빠른 선택 도구가 굉장히 편하니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영역을 반전시킬게요. 왜냐하면 배경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선택을 반전시켜서 내가 사람을 가져오고 싶은데 자, 이런 머리카락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선택을 제가 지금 했어요. 배경 부분을.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빠른 선택 도구인데 자,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자,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 및 마스크. 자, 요거를 눌러주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나는 지금 여기 바라봐지는 이 보기를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되게 작업하기 편한 모드로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레이어의 바탕 모드로 지금 본 다음에 선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지금 선택한 거 밑에 보면은 자, 요 기능은 나머지 머리카락 있는 나머지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추출을 해줘요. 선택을 해서 브러쉬의 사이즈는 조금만 더 키울게요. 조금 더 키워서 머리를 경계 부분을 살짝 한 번씩만 선택을 해주면 지금 나머지 경계 부분을 인지를 해서 머리카락 있는 부분들을 추출을 알아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추출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문지르는 부분을 너무 많이 문지르지 말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고요. 이 상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아까 비교해 보면은 여기 머리카락 있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기존 거에 비교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영역 해제하고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먼저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일단은 먼저 러프하게 추출을 해줘요. 자, 러프하게 추출하고 아까 제가 반전했지만 반전하지 않고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선택 및 마스크를 눌러주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보기를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볼 수 있지만 레이어 바탕이라는 거를 해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서 이걸로 해줄 거고요. 자, 나머지 경계 부분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브러쉬를 가지고 경계 부분을 살짝 한 번씩만 문질러 줄 거예요. 자, 문질러서 머리카락 있는 부분도 살짝 한 번씩만 문질러 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확인 눌러서 영역을 반전시켜야 되니까 자, 선택해서 영역 반전 눌러서 이동 툴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추출하기 편한 걸로 해주면 되고요. 나는 굳이 여기 추출을 잘 못한 거는 여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요거는 삭제해 주고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잘 된 것.
물론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쪼끔 더 없앨 필요가 있지만 자 요거는 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썸네일 창을 컨트롤 키 눌러서 나머지 있는 부분을 다시 선택 및 마스크 눌러서 살짝 수정하고 이 상태로 확인 눌러 주고요. 그리고 나서 딜리트 키, 영역 반전 그리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살짝 경계를 좀 더 다듬어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없던 기능으로 아주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 경계 부분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추출을 할 때 여기서는 선택 및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 번씩만 살짝 문질러서 여기에 있는 값 차이를 포토샵에서 자동 인지를 해서 추출을 해 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합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걸로 해서 합성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파일에서 4번 저장. 자 내 이름 폴더에 여기다가 머리카락 추출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머리카락 추출을 할 때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을 해 줬거든요. 선택 및 마스크.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으로 응용을 해서 추출을 깔끔하게 해 줬고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할 닫고 자 인제 이번에는 요 두 가지 볼 건데요. 제가 이 로고만 추출을 해서 컵에다가 합성을 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인제 컵에다 합성을 할 때 일단 로고에도 이 빛의 음영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 들어있는 투시가 웬만큼 원 그 기둥의 느낌처럼 투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먼저 로고를 가지고 오고 자 로고는 제가 원형 툴로 자 임의의 제가 중심점을 잡고 Shift 누르면서 Alt 눌러 주면은 가운데 중심으로의 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부 이동을 해서 했지만 그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선택 영역만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선택이라는 메뉴에 보면은 선택 영역만 변형을 해 주는 트랜스폼 같은 기능인데요. 요걸 이용을 해서 내가 나머지 있는 부분을 추출을 해서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수정해서 다 됐으면 엔터 눌러 주고요. 자 요걸로 이동해서 로고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인제 요건 닫아 주고요. 이것도 물론 합성이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빛의 음영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둡게. 근데 이 로고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마치 이 로고도 이 컵에 있는 음영처럼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두운 것처럼 넣어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레이어에는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약간의 레이어의 혼합 모드가 있어요. 레이어를 2장 이상 겹칠 때 약간의 뭐 곱하기 기능으로 해 주면은 흰색을 투명하게, 스크린 기능 같은 경우는 블랙을 투명하게,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곱하기와 스크린의 중간 정도로 색을 곱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흰색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곱하기라는 기능을 넣어 줄게요. 자 표준의 느낌하고요. 곱하기 느낌 다르죠? 자 곱하기 느낌을 눌러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하얀색 부분의 음영을 자연스럽게 넣어 줄 거고요. 자 이것만 해도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약간의 그 원 기둥 형태로 왜곡을 좀 주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자 편집에 보면 여기 변형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 변형에 보면은 비율, 회전, 왜곡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 다 그냥 한 번에 편하게 해 주는 게 변형 트랜스폼의 약자인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면은 여기 다 나오는데 이 중에 저는 자, 그 워프 툴이라고 해서 뒤틀기 도구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투시가 이 컵의 형태와 유사하게끔 조금만 넣어 볼게요. 여기 살짝 길어졌으니까 밑에 로고도 조금만 살짝만 기울일게요. 근데 이거 형태 잘 못 해 주면 이게 일그러지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해 줘야 돼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형태를 약간 왜곡시키긴 했는데 컨트롤 Z 비교해서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Z 형태 왜곡을 조금만 해서 컵에 이렇게 안착된 느낌이 들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드는 표준이 아니고 곱하기로 해서 흰색 부분을 투명 처리를 해서 뒤에 있는 컵의 음영을 같이 반영되게끔 해 줬어요. 자, 요것도 사본 저장해서 그 이름은 뭘로 할까요? 이거는 음 형태 왜곡 음 블렌딩 모드 합성 형태 왜곡했고요. 그다음에 블렌딩 모드 합성을 통해서 곱하기란 기능으로 뒤에 있는 컵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 줬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합성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요거 파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뭐를 해 주고 싶냐. 캔버스 약간 늘려 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캔버스 크기를 어 오른쪽을 늘릴 거기 때문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픽셀을 뭐 한 1200 정도 늘렸어요. 그러면 현재 나의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금 한 200 픽셀만큼 늘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형태를 늘릴 건데 자, 이 부분을 늘려 줄 거예요. 컨트롤 T 누르고 눌러 줄 건데 늘리다 보니까 늘리면 제가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늘릴 건데 그럼 사람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호해 주면서 배경만 늘리고 싶어서 먼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컨트롤 Z.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 먼저 사람을 보호할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림자도 같이 해 줄게요. 자, 그림자 같이 해서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선택 영역에 보면은 그 내가 지금 작업한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자, 요 저장해 주는 기능은 제가 뭐 아무거나 01번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저는 이 부분을 늘려 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컨트롤 T 늘려 줄 건데 어떻게 늘려 줄 거냐면 음 자, 뭐 선택을 먼저 해 주고 자, 편집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을 인식을 하고 비율을 늘린다는 얘긴데 눌러 볼게요. 자, 내용 인식 비율을 눌러 주면은 뭐를 보호할 거냐 이제 뜨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사람만 지정을 해둔 영역이 있거든요. 아까 여자만 선택해 가지고 그 영역만 저장해 둔 부분을 제가 01로 해 놨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보호가 되고요. 내가 이걸 늘릴 수가 있는데
늘려도 Shift 키 누르고 누를게요. Shift. 사람은 그대로 보호하고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볼게요. 엔터. 아이고. 자, 요걸 해주면요. 사람은 보호하고 지금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늘어나도 티가 안 나게 사람에 대한 비율은 지켜주고 나머지 부분만 비율을 늘려서 많이 깨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편집에 내용 인식 비율이라고 해서 먼저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나머지를 늘려줄 수 있는 기능이 이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서 여러분 잘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사본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 내용 인식 비율로 해놓을게요. 자, 어느 부분을 인식해서 보호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나머지는 늘릴 때 내가 어떤 보호할 부분만 선택해서 보호해주고 늘려주는 기능이 이 내용 인식 비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활 저장해 두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레이어가. 자,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제가 뭘 해주고 싶냐면 기린의 얼굴은 위로 올려주고 다리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싶거든요. 자, 그때 해주는 기능이 편집에 퍼펫 뒤틀기란 기능이 있고요. 자, 퍼펫 뒤틀기를 기능을 눌러주면요. 자, 내가 먼저 클릭해주는 부분에 중심점에 핀 같은 게 생겨요. 그럼 이왕이면 그 핀은요. 내가 관절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이 핀 꽂는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이것도 관절이 또 이쪽 부분에 있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여기도 요 관절 있는 부분 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그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척추 어깨 목 있는 부분에 목 그다음에 엉덩이 있는 부분. 왜 이렇게 해주냐면 내가 예를 들어 고개를 좀 들게 해주고 싶거든요. 고개를 좀 들게 해주고 싶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여기 지탱해주는 관절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고개를 들게 해줬고요. 저는 다리를 조금 이동해주고 싶어요. 여기도 좀 이동해서 여기도 다리를 이동해서 고개를 들었으니까 목이라던가 엉덩이 이 부분이 내려갈 수도 있죠. 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떤 변형을 줬어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요. 자, 컨트롤 Z. 자, 컨트롤 Z. 아이고. 자, 보면은 컨트롤 T 눌러서 변형해 주는 거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지금 이 기린의 형태를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나머지 것은 내가 이 나뭇잎을 복제를 해서 도장 툴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제가 복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Alt 키 눌러서 클릭. 자, 제가 클릭해 주면 옆에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복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뭇잎 모양을 제가 복제해서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편집의 퍼펫 그 기능이라는 거, 퍼펫 뒤틀기. 퍼펫 뒤틀기는 항상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퍼펫 뒤틀기가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퍼펫 뒤틀기는 내가 움직여주고 싶은 부분에 관절을 체크를 해서 내가 왜곡을 할 때 관절 체크가 되지 않으면 이 전체가 다 흔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찍어줘야지만 만약에 목하고 입부분이면은 목과 입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부분만 움직이는 거지 목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게 다 약간
그 움직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서 꼭 내가 뼈 구조에 대한 관절을 먼저 찍어 준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기린처럼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자 4번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 완성 폴더에다가 요것도 JPG로 요거는 퍼펫 뒤틀기라는 걸로 저장을 해 줄게요. 퍼펫 뒤틀기. 자 일단 요거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